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현재 지수는요, 이중 바닥 가능성으로 인해서요, 재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요, 오르면 사고, 빠지면 매도하는 엇박자 매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상태이기에요. 이번 시간엔요, 지수 방향성 분석과 함께요, 매매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지수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유안타 증권이죠.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예요.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위, 코스닥 지수는 69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방의 위로 더 열려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2000선 위까지 오른 후 다시 중기 이상의 조정이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그렇게 말한 배경 중에 하나가요. 2001년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급락한 후 반등 과정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낙폭의 50%를 회복한 경우가 딱 두 번 잇따랐죠. 2002년과 2015년. 자,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전고점, 그러니까는 하락하기 전, 폭락하기 전 지수 때까지, 그죠? 거기까지 상승을 했다. 그 논리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내용 보면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단기 추세가 견조하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죠. 요 밑에는 코스닥에 대한 분석인데 마찬가지 논리로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윗부분이 그렇죠? 지금 현재 지수대죠. 금일 16포인트 상승한 1896. 오늘 장중에 그렇죠? 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중 위아래 고점과 저점 사이가 한 50포인트가 넘죠. 변동성이 확대가 돼요. 아까 말씀드리죠. 지금 지수대에서 이중 바닥을 논하면서 재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빠지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아닌가 하면서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또 막판에 지수가 돌려서 상승으로 하게 되면요. 나만 또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또 따라서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 매매가 엇박자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우는 우리가 범하지 말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수 전략에 대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요 아랫부분은 아까 말한 2002년과 있는데요. 2015년 겁니다. 과거 거는 조금 제가 지금 만들지 않았는데요. 같은 맥락이요. 요거 좀 굵은 선이 있죠? 요것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에서 급락한 이후에, 그쵸? 똑같이 상승을 해서 낙폭의 절반 이상 50%, 지금 코스피 지수는 60%까지 회복했었죠? 낙폭에 대해서요. 근데 50% 이상이 됐을 때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폭락하기, 하락하기 전 지수 때까지 올라온 이후에 중기적인 조정을 받는다. 그렇죠? 2015년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했다. 그럼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 1896인데 그 당시를 그렇죠?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재차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1400대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이 2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그래서 1800선 내외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거다 해서 1차 저항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난 3월 말과 4월 초순에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렇죠? 저항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이제는 6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렇죠? 저항을 받아서 조금 숨 고르기가 나오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요. 오늘 이 유안타 증권사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논하면서요. 이 지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종합지수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지수는 60% 낙폭에서 60%를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80% 넘게 회복을 해줬다라는데 이 삼성전자는 한 40%대밖에 회복을 못 시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그죠? 이 종합지수만큼 한 60%로 주가가 더 회복을 해준다면 당연히 지수는 우리가 말했던 2차 저항선은 더 오르는 한 2100가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아마 그러한 논리가 맞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려 미리 예단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어차피 우리가 일부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문을 열어놓고 자서 오히려 지금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훨씬 클 겁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그러면 종목들은 더더욱 하락하죠. 밑에서 사서 좀 올라오면 그 뭐 5% 10%대에 나오는 종목들 지금 수도 없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으로 뭐 쌍바닥 이중바닥을 찍으면서 뭐 1600이건 1500이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빠질 때 오히려 같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서 오히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0% 확보한 자금으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시장 그렇다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은 그렇죠? 다시 대밀릴 때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마음속으로는 쌍바닥 재하락 본격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 밀릴 때 조금씩 사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단기적인 관점만 지금 현 장세에서는 유효하지 않나. 물론 중장기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를 끌고 가면 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히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오늘 리포트인데요. 메리츠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저의 생각과 많이 일치하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예, 폭락 이전 시장을 주도했던 아마존 등 IT 관련주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더 오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2200에서 1400에서 지금 1900 내외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항상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지고 올라올 때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실적 부분만 봐도요. 지금 다른 여타 종목들은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분명히 지금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2분기에는 더더욱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반도체 관련 쪽으로서는 좀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최근에 이 지수가 낙폭을 회복을 시켜주는 국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낙폭이 상당히 약한데 그것은 늦게 빠지고 덜 빠진 부분이 반영되기 뿐이지 그런 종목군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빠서 못 오르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목에서 저는 좀 길게 보면서 80% 만약에 지수가 재하락을 해서 뭐 1600이 됐건 1700이 됐건 뭐 빠져도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리포트에서 주도주 기존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강화를 시켜서 가속화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요. 미국의 S&P 500 지수죠. 자, 에너지라든지 소재, 그러니까 화학, 철강 섹터의 비중이 5.1%였어요. 1995년 이후에 최저 수준 시가총액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IT 섹터,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티, 비대면 관련주로 보셔도 되고 헬스케어 비중은 51.6%였어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해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해서 IT 섹터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 그렇죠?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관련주도 포함됐어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많이 동감이 가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예단을 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대응적으로 그렇죠? 조금 현금 여력이 있는 분 빠지면 좀 사서 좀 올라오면 판다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오히려 맞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6.6포인트 정도 해서 1% 상승한 635죠. 지금 낙폭이 한 80% 만회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에 따르면요. 그죠? 먼저 고점 690점, 그죠? 690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장중에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가 요새 변동성이 더 커진 상태예요. 그죠?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장중 저점 낙폭에 대해서 나타났는데요. 저는 수급상 보면 외국인들이 한 389억, 장중에 제가 봤을 때 한 2천억 가까이 있죠. 넘게 매도를 했다가 그죠? 낙폭 매도를 크게 줄이면서 389억, 기간도 한 3천억. 막판에 조금 약간 대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서 지수가 밀리면은 대기, 그죠? 자금 여력이 상당히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 리포트에도 저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이 1900에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2000 넘어서 가들지, 그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길게 보고 하방으로 보신 분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뭐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 되지만요,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 하모니 투자처럼 우리는 그냥 끌고 가면서 20% 갖고만 단기 전략으로 세우고, 만약에 코스피 지수로 한 2000선 넘어가면은 그죠? 그때는 한 20-30%더 현금을 확보하자.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보는 노란색 있죠? 해영 가입 문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장세는 수익을 크게 나는 장세가 아니라 지난번 하락할 때 좀 웬만한 종목들 50% 반토막이 났어요. 거기에 손해 본 것을 얼마만큼 좀 만회를 하냐. 만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저는 요번 진바닥, 저는 요번 종합지수상으로 1400 초반대를요. 가바닥으로 보고 한번 진바닥은 한번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시기를요. 한 6월이나 9월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들이 아마 지금 나빴던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한 6월이나 7월쯤이다. 그렇죠? 그 전후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좀 저점을 형성하고 좀 바닥을 다지다가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그렇죠? 그런 관점은 계속적으로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이 올 때 충분하게, 그렇죠? 내가 손실을 만회해야지 본격적인 장에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장에서 지금 여태껏 손해본 거를 끌고 가다 거기서 말하면 본전 찾기 바쁜데, 지금 상태에서 본전을 어느 정도 찾아 놓으면은 그 좋은 장,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맨 뒤에 자세하게 우리 회원 가입에 대해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최근에 지수는 강한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약간 주가가 심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요, 여기 나온 리포트처럼요, 반도체 가격 3년 만에 최대 상승 기대해서요, 이 KB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죠. 아마 다른 여타 증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실적 하향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저는 뭐 짧게 보면은 조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올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반도체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다 해서 최소한 내 포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갖고 있자라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 보면요. 반도체 가격이 이달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을 해서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2분기 디램 고정 가격은 전분기 대비 12% 상승하고 서버 디램 가격은 올 1분기에 7개 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된다 알고 서버 디램은 2분기에 20% 이상 올라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 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가격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 그 배경 보면 뭐 언택트, 야 우리가 언택트 하는데 비대면 관련주인데요. 나중에 먼저도 뭐 저희들이요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그 관련 종목도 쭉 언급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거를 총 정리하는 편으로서 한번 유튜브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반도체 관련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어느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반도체에서 비메모리가 1등, 2등이 소재, 3등이 장비다 그랬어요. 최소한 이런 종목군들 뭐뭐가 있고 뭐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제 빨간색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좀 유상증자하면서 그렇죠? 한번 조금 타격을 받았는데 할인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죠. 그렇죠? 이번에 예정 발행 가격이 38% 지난번 그 발표할 가격대 기준가 대비해서
38%, 35% 유상증자인데 뭐 할인율이 그죠? 3%밖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가면은 유상증자 기준일이 6월 4일이니까 6월 2일까지는 사야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 우리가 최소 35%에서 50% 한번 물량을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 한번 다시 되사주는 분명히 그런 기회는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반등이 크게 주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분명히 시세에 분명히 반영이 되는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크게 한번 올라가는 장이 나온 데서 관심 가져야 되고 그렇죠? 네페스, 테스나, SF 반도체 지속적으로 관심 최소한 내 포트폴리오에 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분명히 있는 것이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수익을 크게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뭐 소재 쪽, 그쵸? SNS텍, 블랭크 마스크, SKC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것도, 그쵸? 요번에 공장이 가을쯤 완공돼서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한다 그러죠. 소재 업체요. 국산화 수혜주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뭐 동진 세미캠, 뭐 원익 IPS, 그죠? 이건 장비 쪽이죠. 쪽 있는데 이런 종목도 최소한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 최소한 이 HTS에 그러니까 증권사 거기에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일매일 타이밍을 보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 매수해서 좀 올라오면 파는 직금 전략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ENF 테크놀로지죠. 오늘 제가 계속 뭐 네페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테스나를 언급을 하고 SNS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진세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ENF를 잡아드린 건 아까 60일 이동평균선 갖고 했던 부분이 맞춰서 일부러 이제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이 종목도 급락한 이후에 그렇죠? 회복을 시켜줬는데 60일 이동평균선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올라온다면 한 3만원 까지도 ENF 테크놀로지 아까 리포트에 나온 내용처럼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ENF 테크놀로지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반등폭이 큰 게 낙폭이 컸었죠. 3만원짜리가요. 그렇죠? 최고점이 2월 17일 날 3800원 찍었던 것이 3월 19일 그죠? 종합지수가 1400대 그죠? 찍을 때 13,200원 50% 거의 60%가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 반등이 셌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에 좀 추가 상승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조정해서 좀 밀린다 하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오늘 2차 전지, 그죠?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나빠 보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가 에코프로임,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대부분 에코프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실적은 부진했지만 어차피 1분기, 2분기 실적들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하다.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다. 어제도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 실적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적이 이 1분기도 나쁘지만 1년 전망치도 조금 더 하향했다 그러죠. 그런 부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와 뭐 LNF, 일진 머트리얼즈 뭐 이게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쭉 있는데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요. 6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낙폭의 절반 65,000원에서 33,000원 그렇죠? 한 2만 그렇죠? 22,000원 빠졌죠. 근데 32,000원 빠졌죠. 거기에 절반 정도 수준, 그죠? 17,000원 정도보다 더 회복됐죠. 그러면 이제 요런 거면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물론 삼성 SDI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특히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삼성 SDI, LG화 이런 이제 대형주 관점으로 보고 좀 중소형 종목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상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요번에 호재성 세 가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낮지만 저는 길게 본다면요. 포스코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적 2030년까지 17조 매출액이 올린다 그러죠. 올해 목표가 한 1조 원 정도인데 그렇죠?
목표 달성도 아마 올해는 조금 뭐 힘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죠? 30년까지, 그죠? 예,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지원책을 나온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는 포스코 케미칼이 나오고, 또 과거 한 2년 반 전인가요? 2차 전지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때 있어가 작년에 이 5G 통신 장비에 뭐 KMW라든지 오일 솔루션들이 만원대에서 7만원 갔듯이 이 2차 전지들도 한 2년, 2, 3년 전에 그렇게 한번 움직이 나올 때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빨리, 멀리, 그리고 가장 늦게 끊겠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특히, 짧게 보면요, 6월, 선물 없이 만기가 지나면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작년에 이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면서요, 조금 그 기준일보다 늦게 와서 아직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확정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ETF에서 추정 펀드들이, 그쵸? 지수 추정 펀드들이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호재성으로 양극재 수주도 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세. 저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올 한 해를 보면요. 가장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 지금 당장은 조금 시장에서 조금 수익률 쪽으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분명히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제 수주권 했었죠. 유럽 제약사 484억 규모 위탁 생산을 의결했다. 지난번에는 4천억대인데 이번에는요, 한 400억대.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0원 상승은 58만. 자, 근데 이 종목 벌써 이 지난번 2월 달에 하락하기 전 가격대 이미 만회했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아까 말한 바이오주, 그죠?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그러나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바이오주가 조금 지금 흐름이 세는데 나중에 반도체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요, 얘네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두 업종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죠? 한쪽이 확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바이오주 좀 꺾인다면 좀 일부 줄여서, 그죠?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뭐 NKMX, 코아스템, 알테오젠, 그죠? 코아스템은 이제 줄기 세포 쪽이 있죠. 알테오젠, HLB, 셀트론, HLB도 요네 유상증자죠. 10%인데 얘네가 할인율이 저기 한 30% 됐었죠. 발행 예정가가요. 그것이 이 아까 말한 지금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니까, 그쵸? AD 테크놀로지. 그처럼 얘네들은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HLB. 더 밀릴 건 없어 보여요.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테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말서부터,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남북철도 재추진을, 그죠? 27일날 기념 행사를 한다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남북경협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 성신양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성신양해를 말씀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시멘트 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로서요. 본격적인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업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신양해, 오늘 성신양해 움직임 좋았죠? 한 23%던 9,100원, 그죠? 하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단계, 지금 뭐 이 종목뿐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금으로 갖고 매매하는 종목이 될 수 있으면 좀 빠질 때 사서 좀 뭐 5%면 5%, 10%면 10%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자. 어차피 종합지수는, 그죠? 여기서 1900에서 꺾여서 이중 바닥을 칠지 아니면 2000이 될지 2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중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철저하게 지금 매매하는 거는 단기적 추격 매수보다는 밑에서 빠질 때 들어가서 좀 올라오면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특히 이 대북 테마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 있죠. 정부 남부척도 재추진 동해 북부선 예비 타당성 면제 계획, 그렇죠? 어제 이제 김정은 위독 쏠리에서 뭐 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오늘 또 새롭게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렇죠? 힘이 강하다. 만약에 오늘 뭐 밑에서 샀으면 뭐 오늘 오후에 팔았던지 아니면 뭐 내일 오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 저는 계속적인 단기 관점 너무 길게 보지는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잇따라서 이 신용융자 잔액이요 1조 4천억 들린다 하죠. 오늘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경계 좀 하자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현재 우리도 이제 저는 잦은 매매가 싫다, 별로 안 좋다. 그것이 결국은 일반 투자자한테 타고난 감각이 있는 극소수 분들한테 수익을 엄청나게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투자 95% 정도 되는 일반 투자가 분들은 그죠? 이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뭐 권해드리는 것이 80%는 갖고 20%는 단기 매매하시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지금 현 장세에 맞는 그러한 방향에서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계속적으로 뭐 신용을 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꾸 잦은 매매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도야 주식시장에 입문한 것이 93년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요. 한번 잠깐 언급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우리도 잘 원하는 것이 매일같이 사고 팔면서 뭐 3%고 5%고 매일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매번 장에서 그렇죠? 이 되는 장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에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라든지 그것도 가능한데 또 박스가 이제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때는요 손실이 무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든지 단기 매매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다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체험 VIP 아까 말씀드린 유료 회원인데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앞으로 조금 지수는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4월 22일 보내드리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